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주신 어머님들을 여기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의 연자이신 민병진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맨 앞에는 청일점 한 분 계시고, 청일점이, 제가 지금 5번째 강의하는데, 청일점이 한 분씩 꼭 계시더라고요. 제 강의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봐주세요. 한 분. 뭐, 옛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많이 하시죠? 네, 공부하라고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하라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공부하라고 그러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냥 놔두는 분. 네. 근데 서울대 갈 확률은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는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자꾸 해갖고 서울대 가면 공부하라고 하루에 100번도 할 텐데, 공부하라고 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는 찬스는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불 좀 꺼주시죠. 저기 김 팀장님. 네, 오늘 1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이건 강의는 전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다른 분의 강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저의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생각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세상을 살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하는 삶과 행복한 삶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52년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의 마무리 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20대 때는, 여러분 때 나이에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대에서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대까지 올라왔고 10년 후에는 아마 한국 사람의 수명이 90대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나이로 계산하면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 뭐 이런 정도 나이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65세 은퇴 이런 거는 굉장히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만약에 90살, 100살까지 사는데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70년 동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남편과 한 사람이 부인하고 70년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굉장히 행복적으로 해피니스 쪽에 포커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나이 때는 거의 성공하는 쪽이 포커싱이 돼 있었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더 했지만 우리는 항상 1등을 했어야 되고 항상 최고가 돼야 되고 좋은 학교 갔어야 되고 나중에 나와서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저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걔도 치과의사예요. 근데 걔하고 얘기해보면 저처럼 치과를 뭐 크게 하거나 열심히 보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즐거울까? 이쪽에 포커싱이 많아가지고 저하고 굉장히 컨플릭트가 많아요. 컨플릭트는 한국말로 갈등. 그래서 그 정도 하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영어를 좀 쓸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여태까지는 계속 제목이 뭐였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행복하게 한다는 이걸로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아마 거의 행복 쪽으로 포커싱이 될 거예요. 제 캐리어는 다 아실 거고요. 오늘 제목 중에 강의 내용 중에 이거 왜 레이저가 안 될까요? 이거 레이저 어떤 거 해야 돼요? 오늘 보면 크게 제목이 행복하게 되기,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녀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부모님은 어떠시냐, 특히 어머니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자녀와 엄마 때문에 진로를 잘 하느냐 하느냐, 또 네 번째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아마 두 번째까지 하면 거의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그 책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조금 제가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책으로 내보려고 해요. 조그맣게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유시민이라는 분의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그 저의 멘탈리티가 저의 철학이 있잖아요. 좀 다르죠. 진보와 보수라고 할까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자녀들의 조건이 많긴 하겠지만 그 중에 제가 보면 어릴 때 꿈과 희망이 있었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던 아이들하고 전혀 생각이 없다가 대학교 갈 때 무슨 과 갈까 수능 본 다음에 그에 맞춰서 가는 아이들하고는 전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미래가. 두 번째, 독서를 좋아한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요새는 컴퓨터 게임 시대에서 모든 것이 제가 저번 일요일 날 어느 괜찮은 그 레스토랑에 갔어요. 저희 식구들하고 할 때 그 앞에 젊은 남녀의 둘이 와서 데이트했는데 둘이 2시간 내내 따로따로 스마트폰 보고 끝나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지금 세대들은 이런 스크린에 능통한 아이들이고 IT에 능통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독서 책에서 얻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멘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만약 저에게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 저 같은 멘토가 있었다면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뭐 나쁜 인생은 아니지만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 중에 하나 포커스를 찾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라 그래서 어떤 거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거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죠. 한 분야에. 그런데 한 분야의 천재적인 사람들은 다른 분야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이거 너무 하이톤이 높아가지고 좀 그런데 조금만 낮춰봐.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데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30년을 잠을 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잠을 자는 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30년 동안 뭘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텐데 잠을 자면서 그 할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이라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슈퍼내추럴 파워. 이 슈퍼내추럴 파워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인생의 지금 나머지 5가지 다 마이너스라도 슈퍼내추럴 파워 한 방이면 다 땡 하는 거예요. 마치 건강에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보약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스트레스 한 방이면 다 없어져. 상황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또 자기 자신은 어떤지 이걸 어릴 때부터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야 무능하야 나는 똑똑해 이런 거를 미리 알면 그거를 극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데 저번 일요일 날 이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연히 일요일 날 어떤 모임에 그 디너쇼에 갔는데 그 세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영 선수 기영아 세진이 그 세진이라는 아이 한 30분짜리 그 간증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 선천성 육체 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리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팔도 한쪽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고 그런데 수영 선수로 지금 굉장히 아마 다음번 뭐 장애인 올림픽 말고 정상인의 올림픽 뭐 거기까지 나가려고 한다는 거 등등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인간의 노력의 끝은 한이 없다. 끝은 알 수가 없다. 이걸 제가 보면서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그 엄마가 또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대단한 아이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장래 꿈과 희망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들 의사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의사에 이제 후져져가지고 이제. 네. 그리고 변호사대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변호사도 요새 막 저기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대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요새 대통령대도 그냥 난리법석 치고 반대파 그냥 죽이려고 살리려고 막 이래가지고 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암살당한다고까지 얘기하니까 그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 때는 아마 10년 전까지도 의사 변호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직업군을 보면 의사하고 변호사가 5등에서 10등으로 밀려갔어요. 1등, 2등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도 많이 올라왔는데 1등이 교수도 아니고 교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공무원이에요. 제가 봐도 보니까 옛날에 공무원들 가면 저 구청이나 이런 거 굉장히 후져 빠졌었는데 지금 가면 구청만 이런 거 엄청 시청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지어놨죠. 이게 녹음이 되겠지만 내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도 세금 많이 내는데 세금 걷어가지고 맨 진에 빌딩만 지어야 돼요. 그래갖고 빌딩 짓고 중간에 좀 떼어먹고 이런 짓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짓을 많이 해갖고 어디 가도 요새는 공무원들 부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패 국가로 굉장히 높은 나라로 됐을 때 태국, 필리핀 이 정도까지도 수준에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아직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된 직업이니까. 그런데 어릴 때 의사 되라 그래갖고 의사 그냥 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이거 누구죠? 이 사람? 슈바이처. 이 정도는 엄마들이 그냥 해야죠. 이걸 갖다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 그래서 슈바이처 나는 슈바이처 영웅담을 읽고 그런 위인전을 읽고 나 저런 의사가 돼야지. 아프리카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의사가 돼요. 여러분들 가끔 그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TV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막 거의 뭐 애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 그런데 가끔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그 애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왜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 병이 걸려서 눈이 다 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고쳐주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그래갖고 너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러면 거의 되지도 못하지만 그건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해요. 진짜 성형외과에서만 돼.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도 간디 같은 사람은 저하고 약간 그 신앙은 다르지만 간디 같은 사람은 그 변호사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름 가난한 사람들 인도에 엄청나게 그 계급 사회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거의 그냥 벌레보다도 못한 신세로 지내고 여러분 가끔 신문 보시면 요새 인도에서 그런 그 레이프 사건 같은 거 여성들에 대한 폭력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너희들 벌레들은 그렇게 당해도 돼 이런 것들이 만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디된 사람은 인권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링컨이라는 사람도 사실 미국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다 어떤 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게 했는데 이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도 있지만 사실은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어떤 일을 했죠? 그 미국이란 가장 자유국가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였어요? 노예제도였죠. 그리고 흑인들은 북부에서는 안 그랬지만 남부에서는 흑인은 거의 동물하고 똑같았어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쏴 죽여도 됐었어요. 그리고 그냥 흑인으로 태어난 여자애들은 거의 주인들의 놀이개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결국 노예해방 운동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사명이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와서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주커버크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 다 이름은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스티브 잡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50대 초반에 죽었죠? 만약 이 사람이 60대까지 70대까지 살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빅브라더 이론에 의해서 하나가 다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처럼
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스마트폰을 항상 제가 뭐 하다가 잘못되면 저희 직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희 직원보다 그 친구 물어보는 그 친구보다 제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맨날 스마트폰 문제에서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기본적으로 좀 멘탈리티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매 맞으면서 자라고 이랬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나중에 커서도 그런 걸 머리는 좋아서 개발을 했지만 그 약간 사탄적인 개발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맞는 말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기부도 많이 하고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하겠다 그러죠. 죽어봐야지 알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90% 줘봐야 그래도 아들이 또 별로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이커브 그렇고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버드에 입학을 했어요. 그랬다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다 자퇴해버렸어요. 여러분 제 학력을 봤으니까 저도 하버드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인데 하버드에 들어갈 때 그 기분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한테 뭐라 그럴까, 누가 뭐라 돈이 아무리 많거나 뭐 아무리 잘생기거나 뭐 어떤 이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제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프라우드했어요. 그런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냥 1학년 끝나고 아예 학교 다닐 별 가치가 없다고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4년 졸업하고 해도 될 텐데 1학년만 다니고 이 하버드 가치가 없네, 다닐 가치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하버드 졸업보다도 더 큰 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꿈과 이렇게 희망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하라 이런 소리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도 다 나왔으니까 제 자랑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서 약간 속에 마음이 부담이 되는 사람은 콤플렉스가 좀 많은 사람이고, 그걸 그냥 맞아, 사실 얘기하니까 좋은 거야. 그러면 강사로서 좋은 강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 아이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3살 때부터 저는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가 참 양의가 생긴 게 경성대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 전신이죠. 거기에 2회 졸업생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명을 뽑으면 한국 사람은 10명도 안 뽑을 때 5명, 10명. 그때 2회로 졸업하셨기 때문에 의사가 별로 없을 때 한국 의사가, 양의사가.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3대로 나온 유일한 사람인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커서 뭐가 되냐면 그냥 의사가 되는 것이 제 천직인 줄 알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랬었는데 아까 말하는 슈바이트나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제가 아신 거예요. 만약 제가 또 어릴 때 너 슈바이트가 되라고 슈바이트가 제 멘토가 됐을 때면 지금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독서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 2개 보세요. 진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책을 보는 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는 요 3분의 1 정도 봤어요. 나머지 3분의 1까지는 못 봤고, 저 어릴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또 한 놈은 하루 종일 일어나면 밤이 잘 때까지 이러면서 인상도 진짜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게임하면 상대방을 계속 죽여야 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막 상대방을 죽이고 막 그런 거칠고 피나고 막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양쪽 애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자명하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어떤 세상 지식이나 위인들의 지식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한 80%가 제가 초등학교 때 하기 중학교 때 읽은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도 요새 그런 거 있나요? 위인전, 영웅전 이런 게 있나요? 전지 50권 대본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어머니가 많이 사주셨어요. 그때는 저희 때 TV도 그렇게 많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무슨 비디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저는 50권 정도 전집을 주면 50권은 거의 일주일 내지 2주일에 다 끝났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고 막 밤을 새진 않았지. 한 1시나 2시까지는 읽고 자고 한 권 읽으면 끝을 봐야 되고 막 하니까는 하여튼 간에 일주일에 한 50권 정도는 다 읽고 어머니한테 또 사달라고 돈을 많이 드릴까봐 좀 죄송해가고 못 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책을 좋아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대학교 들어와서 제가 책을 안 읽었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노는데 정신 바빠가지고 책을 안 읽었는데 그게 지금 아쉬운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어릴 때 읽은 거는 그냥 영웅전을 심플하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슈바이처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해서 좋은 일이 됐다. 그 다음에 또 징기스칸은 어떻게 해서 뭐 세계를 정복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좀 읽었지만 좀 대학생이 됐다면 뭐 인문서적 같은 걸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새 말하는 뭐 진보주의들을 말하는 마르크스 레닌이 어땠다. 뭐 아구스투스가 어쨌다. 뭐 소크라테스가 어쨌다. 이런 책을 좀 읽었으면 조금 더 머리에 이렇게 지적인 게 늘어났을 텐데 그런 걸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안타깝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멘토가 진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멘토고 오늘 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멘토리즘이에요. 그래서 멘토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인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멘토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 중에서도 엄마예요. 그래서 멘토의 능력만큼 멘티라죠. 배우는 아이들. 멘티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멘토가 500개 모르면 멘티는 5보다 밑에 100개 모르고요. 멘토가 10이면 멘티는 10 밑에, 5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멘토가 될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따가 엄마의 조건에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멘토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바뀌는 거죠. 가정교육. 저는 이렇게 식당에 다닐 때 가보면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고 엄마는 벌써 막 싱글벙글 웃고 막 잘 논다 이럴 때 볼 때 저 엄마는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고 또 어떤 애한테 어떤 가정교육을 시키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 저 애의 미래를 알 수 있죠. 애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받고 자랄 거예요. 거치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요. 미국에서는 애들이 앉으면 이렇게 참 놀란 건데 미국 처음 가서 놀랐고 최근까지도 놀라는데 정통 미국 애들 이민 온 사람들 말고 미국에서 나서 자라서 2세 3세 된 사람들은 식당 가면 애들 체어 있잖아요. 베이비시터 따로 있죠. 이렇게 테이블 있고 이렇게 앉히는 거 거기 앉아서 밥 먹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딱 그 기억이 나는데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으앙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일어나더니 빡소리가 이제 팍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딱 했어. 저 아빠 너무 거칠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미국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공중시설에 가서 남한테 폐해를 끼치거나 폐해를 끼치는 경우는 부모가 그냥 뺨소리게 한대. 제대로 된 백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이 다 예의 바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막 지나가다 남의 거 상을 확 훔쳐도 그래서 미안하다는 소리보다는 우리 애가 혹시 좀 다쳤을까? 이거에 더 신경 많이 쓰죠.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고치는 엄마가 되면 예의 바른 엄마가 되고 애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하면 애들은 그렇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리뷰하시고 미래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겠다.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라 많은 게 있겠죠. 멘토 역할이. 그래서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한 엄마들을 보면 많지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신사임당하고 처칠, 에디슨 있고요. 정여사, 요새 정여사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보면 신사임당 같은 사람은 아주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여성은 거의 하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컨 클래스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학력과 그리고 뛰어난 지식을 가져서 결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성을 만들어내죠. 처칠 역시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낙제를 하고 그냥 무능했었는데 어머니가 처칠에게 꿈을 계속 심어줘요. 너는 굉장히 똑똑하다. 너는 굉장히 훌륭한 게 될 수 있다. 해갖고 프라우드하게 해갖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중랑에 서 있게 되죠. 에디슨은 어때요? 에디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전응하라고 해갖고 학교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는 그렇지 않다. 얘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다. 그래갖고 집에서 따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밝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위인이 된 거죠. 에디슨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을 바꾼 몇 명,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꾼 산업혁명도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몇 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에디슨은 빛을 발견했고 포드는 자동차를 발견했고 발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카네기라는 사람은 철강을 발명해갖고 철강에 있어서 노블 빌딩을 질 수 있게 했죠. 얼마 전에 TBS에 봤는데
미국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뭐 메타생명 그래갖고 그다음 반데벨트라고 해서 철도를 만들어서 미국이 큰 넓은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락펠러라는 사람이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또 이런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엄마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도 카네기가 될 수 있고 락펠러가 될 수 있고 빌 게이츠가 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으냐 행복하냐 아니냐는 건 다른 문제지만요. 그 정여사 같은 거 보면 정여사가 맨날 그렇게 그 돈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돈이 좀 있는 여자로 나타나는 거죠. 맨날 가서 나쁜 짓 하니까 그 딸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딸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거의 부전자죠. 모전 여자는 거의 100%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 정여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저희 병원에도 보면 진상 같은 환자들이 몇 있어요. 있기는 잘 챙겨줘도 우리 직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고 늦게 여러 번 오면 여러 번 해서 그 늦게 오고서는 그걸 오히려 직원들한테 핑계대는데 거의 그 엄마가 오면 똑같은 정여사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쟤네들은 불쌍하다. 그 시집가봐야 남편한테 맨날 해봤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정과 의사가 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전 교정과 의사인데 교정과 의사가 된 건 전적으로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3살부터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의사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거. 피를 못 봐요. 이렇게 의사가 되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쫙 찍잖아요. 그러면 칼로 이렇게 싹 대면 빨간 게 쫙 하고 나와요. 그럼 저는 핑 하고 이렇게 쓰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를 못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가 될 수가 없었고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 그래서 해부학 교실에 들어갔다. 우리 때는 시체가 많았어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만 가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서울대학에서 3만 원씩 주고 사서 시체 해부용으로 썼는데 지금은 별로 없죠. 그래서 해부학 교실에 들어갔다 제가 나와가지고 해부학 교수님한테 저 해부학을 면제시키든지 저를 폐역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해부학 면제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교정과에서는 피를 안 보죠. 그리고 저는 이빨을 못 뽑는 유일한 치과의사예요. 교정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빨을 못 뽑아요. 사랑니를 못 뽑아본 유일한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는 돼야 됐었는데 제가 고2 때쯤에 제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 친구들이 저는 이과에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또 문과로 옮겨가지고 사업을 해라. 너 아이디어 뱅크 아니냐.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잠깐 흔들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문과에서 이과로 오면 수학 같은 게 어려워서 가기 힘들지만 이과에서 문과로 가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의사 집안에서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비인후과 의사이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보는 의사예요. 그리고 수술하면 밤 자다가 3시, 4시에 막 응급 환자 오고 막 그러다 보면 주무시다 막 깨고 그러면 제 속으로도 저거 정말 스트레스 받아 저런 일을 못했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나는 그냥 아버지 돈으로 그냥 살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치과를 가면 피를 안 본다. 그리고 응급이 없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교정과를 하면 어떻겠냐 이러시는데 사실 제가 치과대학 갈 때 71년에 치과대학 갈 때 그때는 교정과라는 게 없었어요. 교정과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 신기한 게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교정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 지금도 좀 퀴즈였는데 교정과 의사를 해라 그러고 근데 그때 교정과에서는 지금 그 테크닉이 그대로 왔으면 아마 교정과에서도 안 했을 거야. 뭐 이렇게 요새 아시죠 여러분들 장치 이렇게 붙이는 거 옛날에 하나하나 이렇게 막 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갖고 한 사람 치료 장치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를 붙일 수 없는데 지금은 10분이면 다 붙여버려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는데 어쨌든 어머니께서 너 교정과 의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정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머니께서 보이지 않게 저에게 슈퍼내추럴 파워를 통해서 저에게 교정과 의사가 되게 하고 저는 이빨도 못 뽑는 치과 의사가 돼갖고 교정과 의사가 된 거예요. 졸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두 번째 스승은 누구냐면 태어나서 처음에 만나는 스승이 멘토가 누구예요?
학교의 교사죠. 또 오늘 지금 내려오기 전에 잠깐 동아일보가 뭔가 봤더니 그 어느 중학교에서 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선생님은 이 뼈가 어딘가가 골절이 되고 애는 이빨이 깨졌대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체육 선생이니까 그래도 싸움을 좀 했으니까 그 정도지 아니면 주워 맞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합의했다 어쩌다는데 그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나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그냥 타협해갖고 합의하면 끝내주는 그런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은 부모들이 먼저 들어가서 무슨 부모가 깜빵 가야 돼. 그런 물론 선생님도 막 우리 때 막 막대기로 막 패고 이런 선생님 있으면 그냥 대들고 싶었는데 안 대들었죠. 다들 그냥 맞고 말았죠.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투서 위드 러브라는 그런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거 그냥 오래된 영화인데 한번 꼭 보세요. 이렇게 옛날 영화 찾아서 케이블 같은 데 보면 있을지도 모르는 거 없으면 뭐 비디오 찾아서 보시고 정원하면 제가 찾아서 카페에서 갖다 드릴게요. 투서 위드 러브는 어떤 거냐면 영국의 어느 빈민가에 그 학생들은 부모가 막 그냥 애들을 돌보지도 않아갖고 애들은 완전히 깡패 같은 애들이고 막 거칠고 학교를 진학한다는 거 불가능하고 다 낙제해야 되고 이런 애들인데 흑인 선생님이 하나 가요. 그래갖고 이 흑인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처음에 가니까 선생님이 툭 나왔는데 다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고 막 웃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끈질기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1년 후에 전부 다 대학을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식 파티 때 서양에서는 졸업식 파티 때 전부 다 이렇게 댄스 파티라고 이래요 고등학교 때. 근데 댄스 파티를 하면서 그때 투서 위드 러브라는 그런 유명한 아주 명곡이 나오죠. 그 노래를 다음에부터는 김 선생님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 만화에서도 웨이브 부대라는 거 아시죠? 이거 저 이현세가 만든 건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밑바닥 인생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섬에 가서 훈련시켜서 야구에 우승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실제적으로도 이게 만화나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섬에 전 인구가 거기 섬에 사는 사람들이 50명밖에 안 되고 학생은 뭐 12명인데 걔네들을 데리고 전국 농구대회에 나와서 뭐 야구대회에 나와서 1, 2등 했다. 이런 거 가끔 보시죠. 사실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아까 세진이 얘기했지만 세진이라고 다리가 하나도 없는 애가 수영해서 어떻게 우승을 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느냐,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느냐, 사명을 어떻게 가르쳐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면 다 전적으로 여러분과 그 아이의 책임이에요.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에디슨이 될 수 있는 머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자기 머리에 30%를 못 쓰고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멘토는 누구냐면 학교에 가서 만나는 선생님 다음에 옆에서 수평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일 텐데 친구를 잘 만나면 이 친구 이번 친구 2 나왔던데 저 보러 갔다가 영화 2시간인데 1시간 보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짜증나서. 그 1편은 7년 전인가 10년 전에 나왔다 그죠? 10년 좀 전에 나왔네. 1편은 참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는 2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욕하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걸로 끝이 돼서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보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냥 나왔는데 이때 여기서 보면 장동건이가 누구죠? 누구죠? 유호성의 부하에게 이제 마지막 나중에 죽죠. 그래서 많이 못 나이가 그래갖고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친구인데 친구 잘못 만났더니 결국은 친구의 부하한테 죽잖아요. 근데 친구 2편 보니까 유호성이가 그 죽인 애한테 너 그때 왜 죽였냐? 그래갖고 안 죽이기를 원했었나봐요. 근데 걔가 부하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스토리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들이 그 공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이 3명 걸어가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해서 다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그래서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멘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왜 아파트에 어떤 가끔 뉴스에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하고 아닌 아파트에 줄을 꺼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해요? 나름대로 뭐 경제력이 친구하고 관련이 될 거라고 해서 뭐 아파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임대 아파트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진짜 가난해갖고 중고등학교 제대로 못 다닌 사람 아니에요. 풀빵 팔아서 살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 윌버포스라고 한번 써보세요. 한국말, 영어는 윌버포스인데 한국말로는 윌버포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그 영국에 노예 해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이 만약에 영국의 GDP, 그러니까 GDP가 100조라고 한다면 노예를 팔아서 번 돈이 70조예요. 70조.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사의 나라고 뭐 우아하고 뭐 영국 뭐 여왕이 가면 지나가면 뭐 다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프리카에 와서 노예 사냥을 해가지고 70조를 벌어먹은 나라예요. 그래갖고 그 지금 미국에도 팔아먹고 여기도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20대부터 그 친구들하고 해서 20대부터 시작해서 50년이 걸려서 70살이 됐을 때 픽스라는 자기 친구가 총리가 되고 자기도 총리가 돼갖고 노예제도 해방운동을 해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숙대 숙명여대 멘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숙명여대는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올라갈 때 한 번씩 이렇게 그 강좌가 6개월 있어갖고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리더십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번 했었는데 두 번째 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공신닷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공신닷컴의 강성태라는 친구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데, 우연히 이제 이 강성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20대, 지금 30대가 됐는데 10년 전에 공신닷컴을 만들 때 이게 왜 만들었니? 그러고 제가 물어봤더니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죠. 그 가난하다기보다는 학원도 못 다니고 뭐 그랬었고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어떤 친구가 막 멸시를 하다가 그 일진 같은 녀석이 와서 멸시를 하다가 자기한테 침을 탁 뱉었대, 얼굴에. 그래서 나중에 침도 못 닦게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닦는데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침 냄새가 이렇게 심한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대.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멸시도 안 하는 거는 이건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자기처럼 학원도 갈 수 없고 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애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1대1 멘토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시작한 게, 자기 동생도 서울대 갔어요. 동생하고 둘이서 시작한 게 멘토, 이 공신닷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감명받아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이 친구들의 멘토가 한 500명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제 또 새로운 멘토를 만들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에게 멘토는 저희 막내 삼촌인데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지만 민계식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은 저보다 10년 선배,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었고 아버지 형제들이 7남매였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30살쯤 되세요. 뭐 저보다 10년 선배라 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가 있어가지고 난 그 아들이 아니고요. 첫째 그냥 할머니 한 분께서 다 나신 분 중에 막내예요. 저하고 10살 차이였기 때문에 저랑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삼촌이 오면 너무 좋아서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뭐 세수대에다 뜨거운 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수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럼 삼촌이 세수하면 제가 앞에 수건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 끝나면 수건 주고 이랬었는데, 이 삼촌은 현대중공업의 회장으로 가셔가지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밤에 전화를 하면 밤 12시 넘어서 현대중공업의 114 대표전화 있잖아요. 대표전화를 걸면 삼촌이 받아요. 그쵸? 회장이 대표전화를 자기가 받아요.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특허가 400개인가 500개가 되고 막 그런 분인데, 이 삼촌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너는 민씨다. 민씨는 뭐 이조시대 민비가 정비가 7명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 막 해주고, 민씨는 어쩌고 막 계속 그런 걸 주입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씨는 그
아무리 굶어 죽으려고 해도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썩은 고기는 먹지 마.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굶어 죽어. 뭐 이런 얘기 해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삼촌이 저희 멘토로서 굉장히 저희 인생을 바꿔준 분인데, 얼마 전에 공신닷컴에 그 첫 번째 멘토링을 이 삼촌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죠. 자, 그러면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첫 번째는 세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이렇게 바로 자기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마치 시력이 나쁘면 멀리 있는 게 볼 수 없고, 시력이 좋으면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시력이 근시인 사람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시력이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 세상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한 2~3시간 되면 제가 세상의 변화, 체인지, 리볼루션, 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막 강의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다음에 하기가 벌써 40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지금 요 때를 제가 잠깐 얘기하면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어지러워요? 아니면 안정돼 있어요? 왜 어지럽죠? 뭐가 어지러워요? 한번 앞에 빨간 거 잠깐 섞인 분, 뭐가 제일 어지럽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현기증이 왜 나요? 정치적으로 너무 어지럽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시죠? 네, 청일점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가 또 어지러운 것 같아요? 네, 북한도 막 어지럽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인터넷 보니까 장성택이가 끌려나가면서 한 수만, 장성택이 밑에 있던 애들 한 몇만 명이 지금 전쟁 불거해갖고 도망간다는데, 마치 우리 옛날 12.6 사건 비슷하게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일인 친구가 이걸 제대로 핸들링 못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산은 오히려 안전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포를 쏘면 멀리 쏘니까 일산은 지나가요. 옛날에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를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그 뒤에 방패막이로 세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 경제도 굉장히 어지럽죠. 경제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프리메이슨이라고 내주세요. 프리메이슨인데, 그것도 여러분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프리메이슨인데 한국말로는 프리메이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셔서 프리메이슨 찾아보시면 이 세계 경제를 1600년대부터 이 세계 경제를 쥐고 펴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조직의 뒤에는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 세상을 한번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만 판돈이 커지는 게 자기들한테 오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또 거기다가 요새 영토 때문에 4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한말 시대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구한말 시대처럼 네 군데가 싸우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분명히 되는데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나면 땡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세상이 살아나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애가 82년생인데, 외동딸.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 딸하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사람하고도 정보를 좀 교환하는데, 세상 역사를 볼 때 100년 이상 전쟁이 데가 거의 없어요. 어디선가 큰 전쟁이 있었고,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는데, 우리는 1953년에 전쟁이 끝났죠. 제가 1952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애기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지났어요? 60년 지났어요. 60년 동안 전쟁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 애 때까지 전쟁이 없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한 10년, 20년, 30년, 100년 기다리면 40년, 이건 마이크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20~30년 안 되면 전쟁이 한 번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는 전쟁을 겪을 것 같고, 지금 전쟁은 각지전이 아니고 한 번 쏘면 수십만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핵전쟁까지 일어난다면 지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든 그런 상황을 깨뚫어가지고서는 멘토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도 많이 읽고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 멘토는
많은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데 악한 지식을 전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개팅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는 주식에 들어가서 남들을 이렇게 돌을 빼놓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식을 가르치면 그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진짜. 그래서 멘토는 어떤 지식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을 악한 쪽이 아니고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슈바이츠 같은 사람, 또 메리스 같은 사람, 노벨 같은 사람도 세상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이나마이트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폭파시키는 그런 연구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한 의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건설하고 온유한 소통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쳐 줄 때마다 너 나는 아닌데 너는 모르니 이런 걸 하는데 너는 좀 머리 나쁘네 그래서 계속 가르치면 또 멘토 아무리 멘토지만 짜증나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눅이 들어서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좀 능력이 안 되고 그렇더라도 항상 그 아이에게 온유하게 있는 힘을 갖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를 어릴 때 가르칠 때 저희는 여기서 외국인 학교에 갔었는데 그 외국인 학교 다닐 때 외국인 학교는 우리가 수학을 한 학년 시키면 낮아요. 좀 쉬운 걸 같아요.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수학을 너무 좋은 학교가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4학년 때 무슨 에세이를 하나 쓰는데 4학년 때 무슨 에세이를 하나 쓰는데 보니까 The Birds예요. 새들, The Birds. 그 정도 영어는 아시죠? The Birds. 새들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60페이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60페이지. 그때 제가 석사 학위 논문을 7페이지 쓰고 석사 받았어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교육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그 안에 보니까 4학년짜리가 introduction, 그러니까 소개, abstract 뭐 해갖고 쫙 썼는데 세상에 있는 새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새 부리가 뭐 어떤 건 어떻고, 뭐 새님은 어떻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멘토들이 되려면 세상,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해서 이게 세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지럽다고 현기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왜 어지럽냐? 그러면 이 어지러움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어지러움을 바꿀 때 독을 먹어서 하면 안 되고 약을 먹어서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도 약을 줘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선하게 만들려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돼야지 어둠이 되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다 스카이 대학을 가기 원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가 어지럽다는데 스카이 대학 출신들 꽤 많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써먹기 때문에 정치가 어지러운 거죠. 스카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걸 하면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쉽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통찰력에 대해서 더 많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뭐 이건 치과의사들 우리 후배들 딴따라하는 친구들인데,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이수만이라는 친구하고 딴따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도 교회에서 선부 예배 때 20대 애들하고 같이 찬양 예배할 때 제가 CCM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베이스 기타 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10년 전에 대우증권 플랜마스터라는 CF 모델의 여인천하 앞뒤로 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광고는 저 재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뒤로 광고가 많이 음악이 들어왔어요. 뭐 이영애도 그 MG 자이 아파트 하는데 드럼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부지런하죠.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고 또 한 1분 1초도 굉장히 아껴 쓰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조건이 달라요. 태어날 때 은젓가락, 은숟가락 문다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요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서연이, 삼성의 이서연이가 갑자기 사장이 됐다, 뭐 이재용이가 어떻게 됐다. 부럽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부럽지도 않은 것이 그 친구들은 항상 언제 깜빡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지금 요새 뭐 효성이다, 뭐 동양이다, 다 그 아들들이, 3세들이 저한테 교정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다 이제 다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막
검사받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고 눈들이 다 완전히 못할 텐데. 어쨌든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타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나폴레옹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은 시간을 무지무지하게 아꼈었어요.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안 잤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서너 시간 뺏기.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잤냐면, 전쟁하러 다닐 때 말 타고 다닐 때 말 위에서 잤다 그래요. 말 위에서. 5분씩. 저도 점심시간에 한 20분 정도 자면 몸이 확 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냥 드라마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드라마, 일단 여러분 TV에, 집에 가시면 드라마를 5개 이상 본다면 그냥 애들은 그냥 아무 데나 보내세요. 뭐 전문대학 보내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드라마를 3개 본다는 건 그냥 하나 줄이시고요. 드라마를 하나도 안 본 사람 꽤 많은 거 아세요? 드라마를 유명한 사람들 보면 형 드라마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안 봐요. 그리고 선배님은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떤 드라마 보세요? 그러면 뭐 기화무 저는 그 역사 같은 거 가끔 봐요. 광개토대왕 뭐 이런 것들. 얼마 전에 김춘추 이런 거는 가끔 보는데, 그 제가 멘토로 김춘추가 어떻게 저 위기를 벗어났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지,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됐어? 켜봐.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일단 오늘부터 드라마를 최소한도 5개에서 2개를 줄이고 2개에서 하나 내지는 제로를 줄이고요. 혹시 케이블에서 볼 때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그런 것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뭐 있어요? 그 과학 사이언스 같은 거. 네? 그런 거 본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EBS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더라고요. 인류에 대해서 한다든지, 뭐 금융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네? 어떤 거?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 역사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볼 때, 저는 뭘 보냐면, 그 유비가, 제갈량이 저 어려울 때를 어떻게 극복했나. 그리고 반지의 제왕 이런 건 제가 좋아요.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반지의 제왕의 그 주인공이 누구죠? 플루톤가 누군가? 주인공. 반지의 제왕 안 보셨어요? 네, 반지의 제왕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막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넘어가고, 그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줬나, 곤돌프가 어떻게 도와줬나, 뭐 이런 것들, 나의 곤돌프는 누굴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걸 보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건데,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어야 돼요.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하고 같이 있었던 그 시대 살리에주라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암살하고 자기는 자살하죠. 그런데 뭐냐면, 살리에주가 원래 궁중음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실의 음악장이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를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보고 내일 모레까지 뭐를 하나 만들어 와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 이틀 동안에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 악보에 고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인쇄해놓은 것처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르가 그때 이제 모차르트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뭐냐, 자기는 이틀 만에 할 수도 없지만 하나에서 막 악성이 나오면 막 또 고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차르트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고친 게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근데 죽은 걸 목에 가시가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쨌든 암살을 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그 천재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재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천재형이냐 노력형이냐 평범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천재라고 좀 생각되는 사람을 손 들어보세요. 천재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동안에 저 물 한 잔 마실게요. 천재라고 생각되는 사람 없어요?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는 너무 평범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래야지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요. 평범한 분한테. 그럼 우리 애는 평범보다 이하야. 뭐 쪽팔려서 좀 손 들기 힘들고, 천재와 평범 사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평범과 천재 사이. 이렇게. 네, 그러면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경기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경기고등학교를 아세요 혹시 여러분? 어땠는지는 아세요? 저희가 480명 졸업했는데, 자꾸 서울대 얘기해서 안 됐죠. 서울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서울대를 몇 명 들어갔을 것 같아요? 480명 중에. 저기 옛날에 이게 뒤에 나왔는데 350명이 들어갔어요. 그거 불가능하죠. 재수생까지 4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 60명이었는데 37명인가 40명인가 서울대 갔어요. 그래갖고 어떤 애가 연대 갔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연대 갔니?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애가 전교생 중에 한 명이 고대 갔어요. 그래갖고 걔 진짜 공부 안 했구나. 뭐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IQ는 평균이 여기 있는 것처럼 IQ 평균이 137이었어요. 137이고 140 이상이 25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일 잘했을 때 전교 30등 했었고요. 제일 못했을 때가 전교 450등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수학 조금 잘못하면 450등이고 좀 잘하면 30등 이런데 경기에서 전교 30등이면 전국 수능 30등 한 50등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의대를 60명, 저희 동기에 서울의대 60명, 서울법대 60명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지금은 상상 불가능한 학교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공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냐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평범형하고 천재형하고 누가 더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는 절대 못 이겨요. 천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슈퍼내추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제 친구 한 명이 왔었는데 수능 경시대에서 1등한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 4학년 때 경기중학교 들어왔고 그런 친구인데 걔는 지금 아산병원에 내과 의사로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막 우리가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뭐 하면 얘는 이렇게 보고서는 한 2, 3분 있다가 다 풀어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그놈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저도 IQ가 140은 훨씬 넘는 사람인데 그놈을 보면 제가 IQ가 110 같아요. 항상 그랬었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버드 갈 때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당시만 해도 미국에 유학 간 선배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민 간 사람은 있었지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꼭 나는 유학을 가겠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가겠다. 그래갖고 계속 뭐 시사영화학원 아시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본과 6학년, 본과 4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시사영화학원을 안 다닌 달이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안 돼요. 6년 동안 꾸준히 다녔어요. 그렇게 놀면서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대 교정과 대학원에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 한 명 탁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순간에 그 모든 그 저 치료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닥터맨 네가 가봐. 그래 교수님이 가서 그래서 그분한테 매일 헬피오 하면서 그때는 미국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도 미국 사람에서 막 쫓아가서 영어 붙이고 막 그랬었어요. 영어 연습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래서 다들 네가 주치하라 그래서 제가 치료를 했죠. 근데 미국은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한다. 이런 걸 쓰는데 제가 이제 썼죠. 써갖고 한 50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거의 뭐 한두 학교 보낸 게 아니라 모든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이상은 에세이를 썼죠. 요새처럼 컴퓨터에 써서 고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타이프라이터예요. 그래서 막 쓰다가 틀리면 다시 쳐야 되고 막 그럴 때요. 특히 하버드 보낼 때는 딱 썼는데 한 자리도 딱 틀리면 이거 고칠 수가 없어. 다시 써야 돼. 그래갖고 막 그랬었는데 다 쓰고 나서 우연히 그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제가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잘 썼냐고. 그랬더니 좀 보더니 찍찍 하더니 새로 써서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봤더니 하버드 입학이 돼서 가봤더니 그 교수가 저보고 너 왜 너를 입학시킨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르죠. 그냥 제가 공부 잘했겠죠.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에세이를 잘 썼대요. 에세이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미국 사람이 그 한국의 피스코 있죠. 평화봉사단으로 왔는데 직업이 소설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4학년, 5학년 때부터 나는 하버드를 가겠다고 맨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쌓여가지고 슈퍼내추럴 파워가 그 사람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가 하버드뿐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미국은 인터뷰를 하러 가야지 돼요. 인터뷰를 하러 가서 했는데 그때는 군대를 안 마치면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 나이대에서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밤에 새벽 3시나 4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서 전화 보면 교환수가 있어가지고 전화 바꿔줘요. 미국서 전화 왔는데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래서 받아야죠 당연히. 그랬더니 뭐라고 잠결에 뭐라고 막 떠드는데 yes. 그리고 또 뭐라고 막 yes 하는데 yes. 그리고 또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yes를 2번 했으니까 no 한 번은 해야지. 그래서 no 이렇게 해갖고 yes no 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오케이 그래서 합격됐어요. 뭐라고 했는지 잠결에 막 전화하기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너 와서 공부 열심히 할래? 뭐 할래? 그러고 다 끝난 다음에 미국서 살을 거니? 뭐 이런 건데 미국서 안 살을 거니?
여기서 살겠다 그랬으면 빠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슈퍼내추럴 자기 자신 다 괜찮아요? 한 10분 정도 해도 괜찮으신데. 그래서 자녀가 가져야 될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그런 조건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런 꿈을 가졌느냐 사명을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거를 컨트롤하는 게 바로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얘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얘가 왜 태어났을까? 그냥 내가 남편이랑 결혼해갖고 우연히 그냥 태어났나? 남자랑 정자가 만나서 얘가 튀어나가졌나?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이 아이가 딸로 태어났다, 아들로 태어났다, 얘가 신사임당이 되려고 그러나? 얘가 에디슨이 되려고 그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면 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미술에 대해서 정말로 재주가 없는데, 손재주가 정말 완전히 엉망인데 자꾸 미술 하나만 보내. 그러면은 걔가 그 미술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가장 큰 재능을,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재능이 몇 가지가 있어야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다양하게 뭘 해보라고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양한 것을 접해보면 아이들에게 무엇이 적당한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건데요. 부모님들 자신이, 여러분들 어릴 때 꿈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두 번째 있으시면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얘기하는 중 물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네. 뭐 꿈 뭐 얘기하기 힘들면 그냥 뭐 그 꿈의 몇 프로가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네. 오케이. 좋은 남편을 만나는데 그게 방점이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이 꿈이 있었을 텐데 보면 우선 여러분들의 꿈, 지금 이제 어릴 때보다 여러분이 20년 이상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년을 되돌아가가지고 Back to the Future 해가지고 20년 전에 내가 이 꿈을 이렇게 안고 저렇게 꿨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지금 내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그나마 그 꿈을 꿨는데 그걸 지금 몇 프로나 이뤘을까? 그게 좋은 꿈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타산지석으로 여러분 아이들한테 대입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100% 대입시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삼촌 같은 멘토가 있어서 제 어떤 속에 내면 세계의 프라이드가, 저의 어떤 그 자존감이 생겼다고 하면 혹시 삼촌이 조금 더 성공지향적인 것보다는 행복지향적으로 나를 가르쳤으면 내가 좀 더 오류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요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만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등산가였기 때문에 산을 산악반이었기 때문에 산 완전히 이렇게 된데 낭떠러지 같은데 막 떠올라오고 저를 막 엎드려갖고 기어가면 이런 바보 같은 데서 그런데도 못 올라가. 그래갖고 막 산을 그 뒤로는 안 가요. 그런 것도 그날 하도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꿈 같은 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녀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저도 보면 펠로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저 직원들도 많잖아요. 또 환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을 가르치려고 막 했으면 나중에 보면 제가 막 머리털이 한 세네 개 빠져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성실하구나. 그럼 성실한 쪽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친구는 굉장히 센스가 있구나.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이 친구는 부지런하구나. 그럼 이 친구는 뭐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해요. 그래서 흔히들 MBTI라고 성격 테스트하는 거 혹시 아세요? MBTI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MBTI 같은 거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실체를 아시고요. 아까 초자연적인 도움을 부탁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빨리빨리 생각해요. 아이가 미국 애들은 나오면 뭐 수방사 나오고 오신다고 뭐 이렇다는데 저기 지금 세 번째 그 까만 옷인가요? 저 아이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 몇 살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과치과 직하면 되겠네. 네. 그 딸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뭐 제가 개런해드릴게요. 네, 공부 못해도, 납제해도.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취위생과가 나와서 취위생사가 되면은 그래서 뭐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그냥
사실은 요새 4년제 나오는 것보다 취위생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취위생과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취위생과 나오면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빨리 벌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돈만 벌어서 그게 끝일까? 아니면 얘가 취위생과를 하면서 뭔가 다른 거를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한석봉 같은 경우는 자녀의 재능을 아주 극대화하게 알죠. 여러분 아시죠? 한석봉 이야기. 밤에 이렇게 불 꺼놓고서는 떡 쓸고 자기는 글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떡이 더 잘 쓰러지는데 뭐 제 생각에는 엄마가 떡을 미리 쓸어놨다 해서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깜깜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떡을 미리 쓸어놓은 떡을 바꿔치기 해놓고 한석봉이가 체크 안 하게 그게 문제가. 그래서 에디슨의 엄마 같은 경우도 아까 그랬고요. 재능이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애가 저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지향적인 것보다는 행복지향적이고, 걔는 치과의사가 된 이목적이 선교사가 되기 위한 뭐 이런 거예요. 저처럼 저 성공해야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되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캄보디아나 뭐 이런 후진국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미국서 치과대학을 나왔는데 그냥 미국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저 치과대학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 되면 치과대학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걔 보고 말하는 게, 이렇게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그런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는 나중에 30년 동안 잘 키우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겠다 해갖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역시 성공지향적이잖아요. 저는 걔는 그런 게 관심이 없다고 시간이 없지만 딱 한 얘기를 하면 저희 딸애를 자랑한다면 넉 달 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뒷차가 받았는데 저희 바로 뒤에는 제 차는 좀 큰 차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 뒤차는 마티스라고 조그만 차였고 그 뒤에 탑차라고 저희 트럭 있고 앞에는 에쿠스가 있었어요. 뒤에서 빠방 소리가 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앞에 차를 제 차가 좋은 차인데도 두두두둑 하고 밀려가갖고 앞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4중 추돌이에요. 그래갖고 누구 크게 다쳤을 거라고 알았는데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제 차는 폐차됐죠. 근데 다 4개가 다 다 아무도 안 죽었고 아무도 안 다쳤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바로 뒤에 있던 마티스가 탕 부닥치고 뒤에 부닥쳐갖고 팅 하고 튕겨 나가서 2바퀴 돌아서 이렇게 바닥에 거꾸로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근데 저는 일단은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수습을 해야 돼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애가 막 뒤에 보더니 애들이 뒤에 거꾸로 매달려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도와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여자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금 쟤네들 버스 노선에 있는데 가다가 어떻게 될까 했더니 막 계속 걔를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막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제 레카차가 왔고 바로 다행히 휴게소가 있어갖고 다 4대가 왔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애들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 둘이가. 그래갖고 그거 보고서 얘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진짜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진짜 세상에 봉사한다 그러는데 저놈들 둘이가 거꾸로 매달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갔다. 근데 이놈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쟤네들 도와주러 가야 된다 그럴 때 가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갔다 오렴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면 너는 있고 내가 갔다 올게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선하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해서 제가 그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치과의사 안 되고 4대째 의사니까 제가 프라우드 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얘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정말 얘 잘 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착했으면 딸도 그랬어. 항상 보통 보면 부모랑 반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부모의 꿈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노력형인지 천재형인지, 근데 절대적으로 천재형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99%의 노력이 1%의 천재성을 이긴다 어쩌고 그딴 헛소리 하죠. 근데 절대로 천재를 못 이겨요. 근데 천재를 못 이기는 이유가 저도 음악을 해서 하는데 제가 절대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수만이하고 공부할 때 본과를 다니면서 영동에 술집에 가서 딴따라 하면서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연습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악을 좀 저희 팀이 있으면 4사람이 있으면 4월과 5이라고 혹시 아세요? 4월과 5라고 같이 저하고 이수만이랑 4시 그룹을 했었는데
그냥 저희 판을 한 장 줘요. 판 주고 예스터데이 이틀인데 예스터데이를 하자 그러면 판을 듣고서는 이렇게 한번 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죠. 그런 사람하고 밤새도록 연습을 해야지 그거를 치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절대 노력형이 천재형을 못 이겨요. 음악이라든지 이런 예술 같은 거는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공부나 세상살이는 이길 수가 있죠. 그 천재형을 이기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는데요. 초자연적인 도움. 그래서 이 슈퍼내추럴 파워라는 거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죠. 요새 그 EBS 보면은 과학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런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들, 우리 이렇게 생물 같은 우리 움직이는 생물들 모든 거에 똑같이 안에 이렇게 저 안으로 들어가고 중심으로 들어가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게 뭐 파장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물리학에서. 그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자연에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이크도 선이 없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초자연적인 어떤 세상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 떠있는 초자연적인 파워를 여러분들이 끌어다가 쓰면 여러분들이 천재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지만 초자연적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초자연적인 도움을 그래서 서울대 간다면 영어를 읽는데 그 중에 잠언이라고 있어요. 프로버브라고 하는 게 잠언을 읽으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부터 저 교회 안 나가는데 지금부터 읽는다 그러면 대학 가면 이제 개런티 못하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가 지금부터 엄마랑 같이 영어 성경에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 제가 99% 개런티 할게요. 서울대 가는 거, 스카이 대학 가는 거.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러냐? 영어 성경은 영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뭐 영어 같은 거는 굉장히 문법적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이고, 그런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고급스러워가지고 단어 자체가 굉장히 하이엔드에 있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그런 단어를 알기 시작하면 나중에 고3쯤 되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복잡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심플한 문장이 아니고 복문으로 돼 있어요. 복문의 복문. 잡다한 복문으로 돼 있어서 문장 하나가 한 패러그래프 구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패러그래프.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하다 보면 영어의 문법은 완전히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이 되는 게 지혜서예요. 지혜서. wisdom, understanding, insight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다 보면 지혜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공부할 게 많은데 시험은 내일이고 어떻게 해? 그럴 때 가끔 이렇게 복벌복이다 해갖고 하는 거 있죠. 확 해갖고 그 한 장 읽고 가고 또 확 해서 했는데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어저께 공부한 게 나왔어요. 이런 거 들으시죠. 그래갖고 1등 했다 그러죠. 교과서만 봤는데 1등 했다는데 걔네들은 진짜 절대 공부감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책이 많은데 에라이 그러고서 딱 보고서는 몇 점 받는 게 나오는 게 그게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슈퍼내추럴 파워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파워가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파워가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오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더 있지만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한다면 크게 두 가지예요. 자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뭔지,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멘토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책을 많이 읽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멘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멘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드라마를 100% 엑스표 치고 맨날 볼 수 있는 거는 케이블에서 아까 말한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뭐 여행의 발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의 발견도 가끔 보면 음악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고 책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아껴주세요. 드라마를 절대 보지 마세요. 드라마 정말 요새 또 진짜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네, 그래서
드라마를 많이 볼수록 여러분 머리는 똥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똥이 똥을 가리키는, 똥을 가리키는 똥만 가리키는. 그래서 드라마 절대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지혜와 지식으로 다 쌓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다음번 언제 기회가 또 오면 여러분에게 그 또 진로의 선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지금 선택하는 거하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컸을 때 선택하는 거하고 달라져요. 2050년에 치과의사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필리핀의 치과의사가 택시 운전사 하는 거 아세요? 자, 제가 77년에 졸업할 때 면허번호가 2717번이에요. 지금 2만 번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저 직업 선택군에서 1등이 무조건 의사, 변호사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의사, 변호사가 5등에서 10등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서 할 수 있고, 아까 저희 어머니처럼 20년 후에 교정과가 그렇게 잘 될지 누가 알았어요, 10년 후에. 그래서 교정과를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너 교정해라. 그 슈퍼내추럴 파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 좀 빨리 해드리고, 또 제 주관적인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영적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번에 질문 계속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던데 질문하실 분 있어요? 한 번만요, 가볍게.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죠. 네. 제 경우는요, 제가 어떤 때는 300일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는 보통 4시 반에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 한 달 동안 좀 미칠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보고 저의 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새벽 기도 아시죠? 새벽 기도를 300일을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 딱 듣는 날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랬다가, 그래서 이게 뭔가 뭐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래갖고 오케이 할게 해가지고 처음에 하는데 40일 동안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돌아버리겠구나 그랬는데, 300일 끝났더니 그 뒤로 3시간 이상 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자면서 항상 5시면 깨고 하루 종일 병원 보고 집에 와서 테니스 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 늦게 자도요, 잠을 4시간 이상만 확실히 자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푹 자게 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우리 김혜수 선생님 좀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하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료하시느냐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강의해주신 민병정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